네, 이번 정부에서 이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들이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두 가지는 시행되고 있었죠.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전월세 신고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전세든 월세든 간에 이제 30일 이내 신고를 해라. 뭐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 과징을 물리겠다 뭐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1년 동안은 과징금이 없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징금이 없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과징금을 이제 어느 정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든 아니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모두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나는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시고 한번 부동산 임대차 3법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택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 외에 마지막 남아있던 게 이제 임대차 신고제인데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도 8월 4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리고서 이제 6월 1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한번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기간 종료 임차인에 해당되는 얘기고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2 전세 같은 경우는 2+2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보통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도합 4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내가 더 살겠다라는 또는 현재 내가 더 거주해야 된다라는 어떤 표시를 안 한 상태 그걸 암묵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묵시적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서로 간에 얘기가 없었던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갱신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 한 3개월 전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먼저 얘기를 해서 내가 2년 더 거주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이 진행되는 게 전월세 상한제죠. 그렇게 되면 5% 정도는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5% 정도는 올려서 내가 임대를 놔야겠다. 뭐 수용하게 되면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명서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임차인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외 사항이 있죠. 임대인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 또는 현재 직계 비속이 거주하고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테니 실제적으로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거주 목적은 최소 2년을 거주해야 된다. 내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당신이 집을 비워주겠다 얘기해놓고서 실제로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각 지역마다 뭐 어떤 임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임차인이 이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마찬가지죠. 월세 보통 통상 1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요. 이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에 1회 연체까지는 허용을 하고 2회부터 연체했을 경우에는 내보낼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당신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했을 경우 이건 전대라고 그러는데요. 임차인이 집주인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놓는 경우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요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해당 건물이 재건축될 수도 있죠.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재건축해서 집주인이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을 줘야겠다. 나가야 되겠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재건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과 계약 시 추후 해당 건물에
공사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된다라는 걸 미리 통보를 했다면 실제적으로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멸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재건축을 반대로 재건축을 하지도 않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임대를 놨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또 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다. 대부분 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서로 간에 피곤한 일이다. 그렇게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지역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이 어떤 폭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임대를 하는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또는 문제를 일으켜서 옆집과 분란 때문에라도 현재 그 주변에 민원이 폭주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된다. 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금액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라는 기준선이 잡힌 겁니다. 그게 5%고요. 전세는 전세 금액의 5%,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나 둘 중 하나만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5% 올리든지 월세를 5% 올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바로 전 계약이 5% 이내로 규정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 실제적으로 상한선을 딱 5%이긴 하나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소급이 됩니다. 시행 전에도 계약 계획 기간이 주택들이 많을 테니 그러면 현재 법 시행이 된 시점부터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냐 아니면 그 전부터냐 봤을 때 그 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소급 적용까지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행되는 거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주택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행 정보를 투명하게 또는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사람이 해도 되고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된다. 또는 신고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그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해당된다. 거기에 신고 관청은 시군구청, 또 현재 실제로 범위를 보게 되면 시군구청과 현재 읍면동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도 단위의 면 이런 지역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반 시 제재가 이제 보통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징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내년 2022년도 5월 31일 이후부터 과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현재 유예 기간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 지역을 보게 되면 수도권, 서울시, 인천, 경기 다 포함되고요. 광역시라든가 도, 군 단위, 광역시 및 도 중에서도 군 단위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도 중에서도 광역시 안에서도 또는 도 중에서도 군 단위가 있죠. 군 단위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은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 단위의 도에 있는 군 단위는 실질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지 않은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거나 아니면 월세를 다 30만 원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이 잡혀져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모두 신고 대상이고 실제 계약 금액에 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은 제외다. 변동사항이 없을 수 있죠. 전세금이든 뭐 월세든 그대로 그냥 끌고 가는 경우 있으면 이때는 신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법으로 이제 공표가 된 부분이고요. 작년 8월 18일 날 이미 공표가 돼서 시행은 2021년도 6월 1일부터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6천만 원 기준이 뭐냐면요. 신고 금액 확정 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6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서울은 1억 5천만 원, 경기 대부분 또 세종은 1억 3천만 원, 그다음에 광역시댁은 7천만 원, 그 외에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 내가 현재 신고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 원이다. 최소 금액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 규정을 했다. 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낮추어서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00만 원을 부과한다.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과징금이요. 또 실제적으로 계약금의 규모가 작고 신고 혜택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고를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로 100만 원을 과징을 받지만 그 외에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넘긴다거나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유가 있어가지고 신고 못했거나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날짜를 계산을 해서 최소 4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모든 주택에 해당된다면 그 주택이 어떤 종류의 주택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거용 건물 주택은 다 포함되는 거고요. 당연히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준주택까지 들어갑니다. 고시원이라든가 기숙사 다 들어가고요. 비주택, 주택이 아닌 공장이라든가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된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공장이라든가 상가내 주택, 판잣집, 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많죠. 그래서 보증금 얼마에 월차임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6천 또는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가 된다. 이제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이제 군 단위는 다 제외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실제적으로 이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현재 내용상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거기에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라는 내용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현재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이죠.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이 현재 소득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소득 자료가 실질적으로 국세청으로 그대로 신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현재 드러나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임대인한테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면 누구한테 전가가 되나요?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겠죠.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현재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 봤을 때 법령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라고는 하나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부터 현재 또 전월세 신고제까지 봤을 때 임차인이 결코 유리한 법령은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임차인한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법령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이 많고요. 민원 건수가 현재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민원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법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